숫집 소녀와 불의 철학. 인류와 함께하는 불꽃. 제10편 물과 불의 변증법. 9월 초 명화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기분이었다. 조미래 교수와의 만남과 공산성에서의 명상을 통해 불에 대한 우주적 이해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빅뱅부터 시작된 불의 철학,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원소들,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불에서 나온 존재라는 깨달음은 그녀에게 거의 종교적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주었다. 불이야말로 만물의 근원이야. 헤라클레이토스가 옳았어. 그녀는 매일 아침 숯가마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불에 대한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고 손님들에게도 불과 숯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산성시장 숯가게에는 평소보다 적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명화는 책상에 앉아 바가바드 기타의 불에 관한 구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숯 좀 사려고 하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대답했다. 캠핑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독특하네요. 일반 숯가게와는 다른 것 같은데. 명화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저희는 그냥 숯을 파는 게 아니라 불의 철학도 함께 나누거든요. 불이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걸 아세요? 남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불의 철학이라. 흥미롭네요. 저는 이상수라고 하는데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헤라클레이토스의 불 철학도 아시겠네요. 명화는 신이 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별의 핵융합, 조로아스터교의 불 숭배, 불교의 번뇌와 지혜의 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상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탈레스의 철학은 들어보셨나요? 탈레스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 탈레스는 헤라클레이토스보다 앞선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어요. 명화는 당황했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니 지금까지 자신이 확신해왔던 불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이었다. 물이요? 그런데 물은 불보다 나중에 생긴 거 아닌가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이상수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과학적 순서와 철학적 근원성은 다른 문제예요. 탈레스가 물을 중시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명화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인가요?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할 수 있어요. 얼음에서 물로, 물에서 수증기로. 이는 물이 모든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건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온도에 따라 다른 형태로. 잠깐요.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물이요. 맞아요. 물은 불을 제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은 물을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 수는 있지만 물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명화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지금까지 확고했던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명을 생각해보세요.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의 몸도 70%가 물이고요. 불은 생명을 태워버리지만 물은 생명을 키워줘요. 하지만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어요. 숯도 만들 수 없고. 이상수는 고개를 저었다. 물도 변화를 만들어내요. 강물이 바위를 깎아서 협곡을 만들고 비가 내려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하죠. 더 중요한 건 물의 변화는 파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명화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상수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보면 물은 겸손함의 상징이에요. 라오츠는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지만 단단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만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라오츠요? 도교의 창시자죠. 도교에서는 물을 최고의 덕으로 봐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거든요. 불처럼 위로 치솟지 않아요. 명화는 점점 자신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믿어왔는데 물 역시 그에 못지않은 근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탈레스가 맞고 헤라클레이토스가 틀린 건가요? 이상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한쪽만 보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불과 물은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불이 의미를 가지려면 물이 있어야 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불을 피워봤자 아무도 그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반대로 물도 불이 있어야 그 힘을 드러낼 수 있고요. 통제되지 않은 불은 난폭한 파괴자에 불과하잖아요. 명화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숯을 만들 때 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나무에 수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숯이 나오고 가마를 식힐 때도 물을 사용했다. 맞아요. 숯을 만들 때도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불도 수소의 핵융합이잖아요. 수소는 물의 구성 요소고요. 명화는 머리가 띵해졌다. 지금까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불의 우월성이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럼 제가 틀렸던 건가요? 틀렸다기보다는 절반만 맞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의 철학도 훌륭하지만 물의 철학도 함께 고려해야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상수는 일어서며 말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음양론을 아세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음양론에서 불은 양이고 물은 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양만 있어도 음만 있어도 우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있어야 조화가 이루어져요. 이상수가 떠난 후 명화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쌓아 올린 확신의 탑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명화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엄마,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물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네요. 순이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명화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의미 없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 거지. 물 철학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불의 한계를 몰랐을 테니까. 그날 밤 명화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물이 지붕을 적시고 땅을 적시고 나무들을 적시고 있어. 내일이면 이 비를 먹고 모든 생명들이 더욱 푸르러질 거야. 불도 중요하지만 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음 날 아침 명화는 일찍 일어나 숯가마로 갔다. 아버지가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옆에는 물통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숯 만들 때 물이 꼭 필요한가요? 당연하지. 나무에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좋은 숯이 나와. 너무 마른 나무는 그냥 재가 되어버리거든. 그리고 가마를 끌 때도 물을 쓰죠? 그렇지. 물 없이는 불을 제대로 다룰 수 없어. 명화는 문득 깨달았다. 불과 물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였다는 것을. 불은 물이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물도 불이 있어야 그 힘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일기에 명화는 썼다. 오늘 이상수 씨를 만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불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도 그만큼 중요한 존재였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불과 물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다. 음양론에서 말하는 조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앞으로는 불만 보지 말고 물도 함께 봐야겠다. 진리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날 밤 꿈에서 명화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불섬을 보았다. 불과 물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춤추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명화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의 철학 여행은 한 단계 더 깊어질 것이었다.